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까지 광역철도나 도시철도 지금 많이 확충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도 경기도는 철도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버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버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인 기흥구의 경우에 서천지구는 영통과 맞닿아 있고 흥덕지구는 광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권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버스도 이렇게 같이 지역 뭐 시가 다릅니다만은 시간을 넘나들면서 운행하는 버스가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55번 같은 경우에는 기흥역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상현역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흥덕지구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광교인데 광교를 거쳐서 다시 상현역으로 갔다가 지금 PPT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 노선이 광교 중앙역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용인과 수원을 넘나드는 수요가 거의 3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교통 수요가 이동 교통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광교 중앙역까지 이제 지금 지사님께서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경기도가 이제 노선 관리 주체가 되는데 지금 광교 중앙역까지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그렇게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 게 효과는 클 것 같고요. 꼭 필요한 노선 연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배차 간격이 늘어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행 거리가 늘어나니까요. 지금 한 2대 더 증차해서 지금 8대가 10대로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이 약 10분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배차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용 편의성에. 그래서 이제 기왕에 준공영제로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공공관리제 노선이고요. 증차 시에는 이제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데 그 두 지자체 수원과 이제 용인 간의 그 경로 연장 합의가 우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함께 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뭐 정 안 되는 경우는 뭐 대체 연장 등까지도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광역버스 얘기인데요.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데 수원에서 출발해서 용인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지금 여기 M5107 5100번, G5100번 이게 있고요. 또 용인에서 출발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이제 광역버스의 출퇴근 우리 경기도민들이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대부분 서울과 연결되는 노선이다 보니까 수원 신갈 IC에서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 신갈 IC가 마지막 정류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특히 이제 5100번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 이게 이제 청년마을이 마지막 정류장이거든요. 신갈 IC 올라타기 전에. 그런데 6시 4분 차는 세정거장 전에 이미 만차가 돼버리고 6시 33분 차, 6시 43분 차는 7정거장 전에 이미 만차가 돼버립니다.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원 신갈 IC 직전에 마지막 정류장이다 보니까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전에 이렇게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하는데 너무 줄이 길고 그 버스를 몇 대씩 보내고서야 겨우 탈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출근 시간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광이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증차를 하든지 좌석이 더 많은 2층 버스를 투입하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좌석 예약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좌석 예약제를 한다는 건 결국 앞정거장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를 받고 뒤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서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국 증차를 하든지 좌석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역버스도 대광이와 이제 경기도가 많이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물론 뭐 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대광이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직 철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광역버스의 출퇴근이라든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역버스는 적극적으로 증차를 하고 또 2층 버스 같이 좌석이 더 많은 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좌석 예약제를 통해서 또 골고루 좀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우리 국토부 국감 때 얘기했던 건데 지사님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용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는 광역버스들이 GPS 수신 그 교란이 생겨가지고 요금이 과부과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대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40% 이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금이 과부과된 사례가 많은데 또 보니까 이 여기를 경유하는 노선 중에서 용인시 노선이 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결국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용자가 직접 확인을 해서 요청을 해야지 환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맨 왼쪽에 있는 PPT에 있는 게 경기도에서 내려보낸 안내문인데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안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흑백으로 붙어 있거나 기사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제가 이제 우리 손명수 의원님 질의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좀 점잖게 표현하면 가장 논쟁이 많았던 정책, 좀 이렇게 조속하게 표현하면 가장 제가 많이 얻어 터졌던 정책이 그 좌석버스 입석 금지였거든요. 예, 지금도 어차피 이제 좌석버스 입석 금지가 정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고 다른 방안이 없어요. 그 제일 좋은 것은 2층 버스 도입입니다. 그 버스를 무한대로 증차할 수 없고 다만 2층 버스가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그 재원 부담 때문에 그런데 해당 시군, 국가, 국고, 그다음에 도, 해당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아니 한 대 운행할 때 이 48명이 뭐 배가 한 70명 정도 태우고 가면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